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은퇴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길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풍요롭고 평안한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캐나다에 사는 한 평범한 부부의 은퇴 계획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은퇴를 불과 1년 앞둔 59세의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자신들의 60번째 생일이 되는 1월 1일에 함께 은퇴하여 오랜 꿈이었던 여유로운 노후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렇듯 이들도 조기 은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남편은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줄 소중한 자산이었죠. 특히 캐나다의 연금 제도 중 하나인 브릿지 베네핏이 포함되어 있어 65세부터는 수령액이 조금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연간 1억 2천만 원이 넘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모은 투자 자산은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비과세 저축계좌인 TFSA에 각각 1억 원씩, 그리고 아내의 명의로 된 연금저축계좌 RRSP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TF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매우 유리한 계좌이고 RRSP는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이나 IRP와 비슷하게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고 인출 시 과세되는 형태의 계좌입니다. 또한 현재 시세로 약 5억 원 가치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약 60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7,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부의 상황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산층 가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과연 꿈에 그리던 60세 은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들의 재무 계획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동시에 국가연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부 역시 60세에 은퇴하자마자 캐나다 국민연금, 즉 CPP를 수령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석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 표시는 단순히 돈이 바닥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금과 같은 유동성 자산이 모두 소진되어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파는 것 외에는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어 했기에 이는 결코 원치 않는 미래였습니다. 경고등은 77세부터 켜지기 시작하여 90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명백히 실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재무계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기초소득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소득 말이죠. 바로 국가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바꿔보았습니다. 60세에 받기로 했던 캐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65세로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5년 늦게 받는 대신 매달 더 많은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전략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웠던 모든 붉은 경고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단지 연금 수령 시점을 5년 늦췄을 뿐인데 실패 확률이 높았던 재무계획은 101%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는 안정적인 계획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세상을 떠날 때 집뿐만 아니라 약간의 금융자산까지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장 눈앞의 현금이 아쉬워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연금 연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원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부의 경우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더 늦추는 시나리오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70세에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니 더 유리할 것 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다시 붉은 경고등이었습니다. 6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긴 공백기를 버틸 충분한 자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0대에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부에게 최적의 연금 수령 시점은 65세였던 것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계획의 토대를 마련한 부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빚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감정일 것입니다. 내 집 하나만큼은 빚 없이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퇴 시점에 비과세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을 모두 갚는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재정적인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여전히 101%였고 최종적으로 남는 자산의 가치 차이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이 재무적으로는 중립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과 그 돈을 갚지 않고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순전히 심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빚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평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자산을 유지할 것인가. 이는 부부의 성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부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숨겨진 코끼리를 꺼내놓았습니다. 바로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월 600만 원의 생활비는 순수한 일상생활 비용이었고 은퇴 후에는 활발하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여행은 아니더라도 75세까지는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빠진 은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꿈은 계획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1,000만 원의 추가 지출을 계획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무계획은 완전히 파탄났고 이제는 불과 64세부터 유동성 자산이 바닥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갈림길에 섰습니다. 부부는 여행이라는 소중한 꿈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생활비를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이미 빠듯하게 계획한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를 앞두고 재정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렛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더 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은 마음인데 1년을 더 일하라니요. 하지만 1년의 마법이 가져오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부가 단 1년만 더 일하고 61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은퇴 자산에서 생활비를 인출해야 하는 기간이 1년 줄어듭니다. 즉,
1년 동안은 자산을 축내지 않고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3억 원의 투자 자산이 1년 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시간을 법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이 스스로 불어날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셈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의 소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부부는 이 1년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심지어 남은 돈으로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모두 갚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퇴 자산을 깨서 갚아야 했던 빚을 추가 소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더 일한 후 은퇴하는 시점에 부부의 집은 대출이 없는 완전한 자산이 되었고 은퇴 자산은 3억 원이 넘게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여행 경비를 모두 포함하고도 남는 완벽하게 안정적인 계획이었습니다. 64세에 자금이 고갈되던 끔찍한 시나리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의 힘입니다. 은퇴 자산 인출을 1년 멈추고 자산 증식을 1년 더 하고 추가 저축과 부채 상환을 1년 더 할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 효과가 합쳐져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1년 더 일하세요라는 조언은 결코 쉽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은퇴를 손꼽아 기다려온 분들께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꿈, 예를 들어 여행과 같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은 때로는 그 어떤 재테크 기술보다도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지식의 나눔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